지혜에 대한 물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심리 조작의 기술 시작합니다.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하는 심리 조작 기술. 심리 조작 기술 독재 체제. 여론 조작, 언론, 마케팅, 영업. 심리 조작 기술은 타인을 조작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 자신의 심리 상태를 조절해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한층 높은 목표를 실현시키는 효용이라는 점이다. 이런 심리 조작 기술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리거나 곤란일과 장애물을 극복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개인에게 쓰이든 집단에게 쓰이든 심리 조작 기술은 사용 방법에 따라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비인도적 착취 기술도 쓰이고 생활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가능성을 확대시켜주는 지극히 유용한 수단도 될 수 있다.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하는 극약인 셈이다. 나는 오랫동안 의료소년원에서 일하면서 반사회적 집단이나 인물에게 심리 조작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 성적 착취를 받아온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젊은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받은 심리 조작을 풀어야만 했다. 이 희소한 경험을 통해 사회 전반에 폭넓게 보이는 다양한 심리적 지배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이 책에 그 정수를 소개하려고 한다. 독자들은 의외로 심리 조작 기술의 보편적인 진실이 담겨 있음에 놀랄 것이다. 1장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설계당했나? 테러리스트가 된 엘리트 청년들. 테러리스트들은 언뜻 엘리트의 혜택받은 계층에서 자란 데다 장래도 유망해 보였는데 그들에게는 그 외에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테러리스트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심리 조작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 테러리스트들의 중요한 공통점. 이상주의적이고 순수한 경향이 강하다. 사회생활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사회에 불신을 갖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좌절감이나 소외감을 맛보고 정체성의 위협을 느낀다. 외부와 차단된 채 하나의 목표를 쫓는 터널을 통과한다. 터널은 가늘고 긴 통로로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입구에 들어가면 빛이 없다. 터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는 점과 시야를 작은 점에 집중시킨다는 점이다. 터널을 빠져나가는 동안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차단되고 출구라는 한 점을 향해 가는 와중에 어느 지점에서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 협착 증상이 나타난다. 우선 소규모 집단, 즉 배타적인 작은 팀을 준비한다. 이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고 그 이외의 생활은 할 수 없게 한 뒤 외부의 정보를 가능한 한 차단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생활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소규모 집단의 규칙이나 가치관에 자기도 모르게 지배당하게 된다. 요천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의사결정을 크게 좌우한다. 소규모 집단은 그 자체로 터널 역할을 해서 거기에 속한 이들의 시야를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도록 좁혀버린다. 따라서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은 터널 안이 세계의 전부가 된다. 이제 자신들이 좁은 터널 안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그곳이 전부라는 사고로 단순화되어 간다.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구동장치 터널. 영웅 대접. 군대, 학교, 운동팀, 대학이나 기업도. 아무리 긍정적인 목적을 가진 터널이어도 터널인 이상 다양한 부작용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집단의 목적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소홀해지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절망감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아이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터널의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 외부와 접촉하며 다른 활동을 충분히 병행하면서 공연히 서둘러서 어린 나이에 선택지를 하나로 좁히지 않도록 아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딴짓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돌림길을 가는 듯이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지름길이 된다. 카리스마 지도자가 이끄는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자칫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주어진 직무를 다하고 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 조직을 지배하는 공기에 삼켜지고 마는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함정. 그는 당신은 인류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존경하는 존재에게서 들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해내게 된다는 말만큼 설득력이 큰 말은 없을 것이다. 인류 최초로 조직적인 자살 폭탄 공격을 시도한 집단은 가미카제 특별 공격대인데 맨 처음 자살 폭탄 공격에 나설 때 해군 중장 오니시 다키지로는 이제 일본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몸으로 부딪히는 작전밖에 없다고 설파했다. 이것이 무모한 명령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자네들은 적함으로 돌진해 가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못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강력한 집단 압력 속에서 배신자가 되는 일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법이다. 이장타인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고액의 상품을 사게 하는 수법. 영감상법이란 송금을 봐준다고 접근하거나 보이지 않는 신, 조상 등을 언급하면서 고액으로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상수를 말하며 주로 포교와 함께 이루어진다. 맨 처음 접근해서 송금을 보는 이유는 신체 접촉을 통해 애착이나 신뢰가 싹트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송금에 새겨져 있는 내면, 성격, 운명 등을 보는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주도권을 쥐게 된다. 요턴 때 이 판매 방법에 따르면 송금을 보면서 성명 판단을 한 단계에서 거의 승부가 난다. 송금이나 이름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고민이나 불만, 콤플렉스를 안고 있는지 알아챌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상황을 알 수 있다. 거기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송금을 봐달라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즉 판매자는 송금이나 이름을 보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대가 넘어올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사실 이 기술은 효율적으로 호구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존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인생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도 개척해가지도 못한다. 누군가가 뭔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런 사람은 속이기 쉬운 유형이며 송금이나 이름에 새겨진 비밀을 털어놓은 상대에게 쉽게 의존하게 된다. 심리 조작의 본질은 속이는 것. 이른바 예스세트라고 불리는 심리 조작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스라고 대답하도록 질문하는 방법이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이에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르기 쉬워지고 뭐든지 예스라고 대답하게 된다. 즉 예스라고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취향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별 어려움 없이 예스라고 답하도록 질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스세트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선량한 상담자가 되어 구매를 결심하게 하는 방법도 심리 조작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영감상법에서 찾은 심리 조작의 원리. 비밀이나 고민, 과거를 말하는 것은 심리 조작으로 연결된다. 상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약점을 파고든다. 무슨 말에든 예스라고 대답하도록 질문을 유도한다.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선량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영감상법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부당하게 비싼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판매원들이 거의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납득되지 않는다. 노예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청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도 사람을 변모시키는 터널이 연관되어 있다. 자신의 의지로 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가 조작된 것이다.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사회적 동물에게 신뢰관계는 생존이 걸린 기본적인 토대다. 동료끼리 속이는 행위는 혐오하고 멸시해야 할 배신 행위로 간주된다. 동료를 속이면 집단 전체로부터 규탄받고 배제당했으며 언젠가는 생존이 막막해지는 운명에 처해졌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행위는 강하게 금지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료를 배신하기보다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말한 대로 신이나 인간미를 가장하면서 냉혹하게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신뢰관계를 깨면서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지배자로서 크게 성공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사회가 거대화되고 익명화되자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이력을 쉽게 감출 수 있게 되었다.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지닌 본질적 요소. 폐쇄적인 집단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서 있다. 약자에 대한 배려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를 통해 쾌락을 얻는다.
비뚤어진 자기애가 만들어낸 환상.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싶다는 바람이 구루를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구루를 의심한다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 결핍과 지배라는 쾌감. 심리 조작은 학대나 왕따, 괴롭힘과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타인과 따뜻한 유대감을 갖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 그들을 지배하거나 이용하게 되기 쉽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타인은 냉장고나 침대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대로 조작해서 이용하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하겠는가? 3장 누가 심리 조작을 당하는가? 심리 조작을 당한 사람이 지닌 최대 특징은 의존성이다. 컬트 종교에 빠지거나 반사회적 동료에 의해 억압받거나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매달리거나 왕따나 학대를 당하거나 과보호하는 부모에게 지배되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사소한 일도 지배자의 의향이나 안색을 살피고 그 뜻을 따른다. 폐쇄된 집단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활동이나 주체적인 행동을 두려워하고 제지한다. 회사, 연구기관, 학교 유 같은 조직조차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을수록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컬트 교단에는 이와 같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하고 절대적인 수동 상태로 만드는 것이 심리 조작의 기본이다. 의존성 인격장애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타인에게 의지한다. 의존성 인격장애는 주체적이지 못하며 주위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유형이다.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인 경우, 어머니의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 어머니가 우울증이나 불안정한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는 경우, 부모가 과보호로 자식을 기르는 경우, 의존성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심리 조작을 풀 때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한다.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점차 의존 관계가 무너져 간다. 새로운 의존 대상을 찾지 않으면 자신을 지탱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면 심리 조작이 풀어진다. 피암시성 수동적이며 무비판적으로 모든 정보를 수용한다. 피암시성은 암시에 걸리기 쉬운 경향을 가리킨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믿어도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주체적인 의사로 행동하지 못하며 주어진 지시대로 행동하기 쉽다. 따라서 최면에 잘 걸린다. 타인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거나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기 쉽다. 신앙심이 깊고 미신이나 초현실적인 현상을 믿는 경향이 있다. 과장된 이야기를 하거나 허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 피암시성과 관계가 깊은 인격장애는 의존성 인격장애뿐만이 아니다. 연기성 인격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다. 연기성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관심이나 주목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며 과장된 행동을 즐겨한다. 예전에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 불렸으며 시민성 마비와 같은 신체 증상을 곧잘 일으킨다. 연기성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주목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주위 사람을 완전히 속이는 경우가 많다. 연기성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이 공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공상을 현실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피암시성과 관계가 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기분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대인관계가 불안정해서 항상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강한 자기 부정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의식이 해리되거나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쉬운데 이것은 자신과 타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도 추측되듯이 경계성 인격장애 또한 피암시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장애는 경계성뿐만 아니라 연기성이나 자기애성, 반사회성, 망상성 등의 인격장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취약한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심리조작에 걸려들기 쉽다. 피암시성이 높아 현실과 공상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리가 조작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심리를 조작할 수도 있다. 둘 다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의 특징은 자신을 피해자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것도 비극의 주인공과 같은 피해자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어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든다. 또 다른 특징은 진실과 비슷한 거짓말이기에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도저히 지어낸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특징은 거짓말로 인해 고발을 당해서 직장이나 사회적 명예, 경제적 손실 등을 입은 진정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동정과 죄책감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거짓말을 한 당사자조차 자기도 모르게 사실인 듯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불균형한 자기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내면이 항상 불안정하다. 근래 들어 인격장애의 특성 중 자기애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안정하여 일그러진 비대한 자기애는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지적했는데 사실 심리가 조작되는 이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강력한 존재감을 내보이는 타자에게 종속됨으로써 안심감을 얻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던 시대에는 타자본이어서 타인에게 영향을 받기 쉬운 의존성,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이 심리조작의 제물이 되기 쉬운 전형적인 유형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언뜻 보면 전혀 반대의 유형으로 보이는 지극히 자기 본위적이며 명확한 자기 주장을 지닌 듯한 사람들이 심리적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균형한 자기애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과대한 소망을 지니고 위대한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품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이상을 꿈꿈으로써 어떻게든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현실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 빛나고 있을 때는 그런 불균형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현실 생활이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 양자의 차이가 급속하게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이런 일그러지고 설익은 자기애를 안고 있는 사람은 어딘가 아이 같은 미숙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순수함이나 이상주의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고 극단성이나 과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테러리스트나 컬트 종교의 신자들에게서 관찰된 특징은 그들이 불균한 자기애의 소유자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와 고립감, 현대사회가 취약한 환경을 만든다. 같은 사람이라도 심리조작을 당하기 쉬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평소라면 심리조작 기법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심리조작에 농락당하는 때가 있다. 바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을 지탱해주던 요소가 취약해졌을 때다. 원래 빈틈없이 강하던 사람도 좌절하거나 병, 이별, 경제적 공경 등으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심리조작을 당하기 쉬워진다. 그 전까지 자신의 결함이나 문제,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기존 체제나 적의 공격 혹은 부당한 행위에 결과하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성의 배출구를 만들어준다. 자신의 문제로 고만하는 것보다 부당한 적을 증오하고 복수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게 한다. 그 결과 자신을 괴롭히던 자기 부정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로운 환경이나 가치관에 과잉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의존성과 피함시성이 높은 사람은 과잉 적응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편 가혹한 환경에 격리되어 고문을 받고 사상 개조나 세뇌를 받는 경우에도 신념을 관철시켜 심리 조작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확실한 소속 의식을 지니고 있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나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자신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들고 있다. 혹한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도 그는 그런 혹독한 상황을 아내에게 농담 섞어 말해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진작에 죽고 없었다. 프랑클이 이 사실을 안 것은 그가 해방되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였다. 아내는 물론 부모도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아내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프랑클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존재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그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것이다. 사장 무의식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고전적인 심리 조작 기법. 이 시대의 심리 조작은 남몰래 품고 있던 야심이다.
적이나 공포심을 교묘하게 부채질하여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브루투스, 맥베스, 마키아벨리.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상대의 저항을 무너뜨려서 상대를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선의를 가진 제3자의 의견을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당신은 속고 있다고 암시를 주거나 되려고 하면 왕도 될 수 있는데라며. 예언과 같은 말을 슬쩍 흘리는 편이 전공법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인다. 직접적인 설득은 타인을 자신의 생각에 따르게 하겠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다. 그런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본능적으로 타인의 의도에 좌우되기를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설득하면 함락시키기 어렵다. 한편 제3자적인 암시는 설득하겠다는 의도를 감춤으로써 오히려 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치료에 사용된 최면술과 자기암시 요법. 에밀 쿠에는 프랑스 당시에서 베르나임의 방법을 한층 반전시켜 자기암시 요법을 확립한 사람이다. 반드시 좋아진다고 환자를 격려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지도하면서 증상이 좋아진다는 암시를 주었다. 쿠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암시를 주었다. 매일 밤 당신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까지 잠들어 있을 거예요. 당신은 조용하고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들 것이며 악몽이나 나쁜 상태에 시달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눈을 뜨면 당신의 정신은 밝고 맑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은 기분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한층 좋아진 상태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말해주었다. 더불어 치료 중이나 재활 중에 나는 할 수 있다. 증상이 사라진다와 같은 말을 외치게 했다. 게다가 쿠에의 암시로 알려진 말을 집에서도 매일 외계했다. 가령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더 나아지고 있다와 같은 말이었다. 쿠에의 자기암시 요법은 간단하고 누구라도 혼자서 알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자기암시는 다양한 치료나 훈련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리조작 기술은 좋은 방향으로도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심리조작의 기술 일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 표지의 채널에 대한 호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